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우리, 저 누구야? 희즈님. 희즈님께서 또 보내주셨네. 저한테 굉장히 이 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질문해주신 희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일 확인했습니다. 그거예요. 님이 보낸 그거예요. 그건데, 언급하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제가 그냥 바이러스라만 했습니다. 바이러스 얘기해도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앞에 세 글자를 뺐는데 아실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네, 바이러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바이러스인지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죠. 뭐 장사도 안 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어, 직장 가기 쉽지도 않고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뭐 다니는 직장에서 뭐 관두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이제 출근을 못해서 임금이 또 그만큼 많이 깎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힘든데 저도 좀 힘듭니다. 힘든데 과연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가 끝나면 없어지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없어지는 순간부터 없어지는다고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는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의학 계통에 계신 분들도 경제 전문가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예상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뭐 종식이 된다고 뭐 국가에서 발표를 해도 일자리가 바로 증가하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종식 후 1년간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예요. 종식이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난 뒤로부터 한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이 취업 빙하기도 계속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이 그대로 갈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뭐 종식이 되면 원상복구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상복구가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인내를 하셔야 돼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과 비슷하게 일자리 수도 줄어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삐져나갔다고 생각도 하고 현재 없어진 일자리들은 원래 없어질 예정이었던 일자리들이었다고도 생각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희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점 그 많은 대기업들이나 이 제조업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의 이제 오너분들 그분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이 제조업 일자리를 자동화로 바꾸고 있어요. AI식으로, 로봇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메로나 때문에 제조업 사람들을 안 뽑는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대기업들이 그냥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규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량 채용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량 채용은. 그래서 뭐 메로나가 종실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조업 경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사람 많이 뽑을 거다. 이런 기대는 오히려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 왜 늘지 않을까? 왜 비슷한 수준으로 갈까? 일단 경제라는 게 한순간에 팍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게 전례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라는 게 간장고양님 어세요? 경제라는 게 무슨 끝났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확 오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전에 IMF나 금융위기 시절에 겪어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돈 사에도 사람들이 그때는 돈을 거의 안 썼다니까요. 돈 안 쓰고 IMF도 한 번에 확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없어지고 망하고 하면서 일정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거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손을 모아서 뭐 금목이라든지 뭐 아껴 쓰기 아나바다 뭐 이런 거 운동하면서 조금 조금씩 원상복구가 된 거, 조금 조금씩 회복이 된 거지 한 번에 팍 올라가지 않았어요.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팍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영화처럼 뭐 미라클처럼 이게 종식이 딱 되는 순간부터 사람 누르르 다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 많이 뽑고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간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리가 일자리 늘립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의 오너분들이 일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본주의에서.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일자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소위 말하는 장사치인데 그냥 사람들을 뽑겠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뭔가 수익성이 나야 사람을 뽑잖아요. 수익성이 나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냥 원래 있던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 딱 그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제조업.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 제조업이라는 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뭐 아이템이나 좋은 게 나와야 뭐 거기 공장을 짓고 사람들 새로 뽑고 일자리 늘어나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그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개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꺼리고 있고, 음, 이미 힘들어진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거나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끝난다 해서 바로 일자리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그렇게 생기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까 희진이 말씀하신 거. 자, 메로나 유무와 상관없이 고용 한판에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 단지 메로나가 이 속도를 굉장히 가속 페달을 굉장히 많이 밟아준 건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가속 페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고용 한판은 왔다는 거예요. 전 솔직하게 말해서 메로나가 작년에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일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메로나가 그 속도를 굉장히 가중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메로나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워진 건 뭐냐 하면 일자리가 적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졸업한 사람들끼리 취업을 경쟁한다고 봤을 때 음, 졸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한다고 봤잖아요. 그 대학생 대졸자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졸업을 하는 사람들 플러스 기업에서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잘리고 나온 사람들까지 같이 합세를 하는 거죠. 취업 자리 경쟁에. 메로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끼리 이 취업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뭐 직장 관두가면서 재취업을 노리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근데 메로나 때문에 그 재취업을 노리는 사람들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채용 좀 패턴을 보시면 신입을 안 뽑잖아요. 신입을 안 뽑아요. 신입을 안 뽑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기업들이 사람을 키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냥 우리가 굳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당장 현직에 들어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 와가지고 사실 많은 전공가 어떤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겠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의 어떤 시스템에 맞추려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장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제로에서 새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돈, 기업들 돈 안 쓰겠다는 거죠. 그냥 당장 와가지고 너 일해 했을 때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시키는 거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기 채용 없애고, 그러니까는 원래 전기 채용 없앴던 걸 메로나 오기 전에 있었던 거고, 경력직 채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고 시립을 원하는 것도 메로나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단지 메로나가 원래 일하던 사람들마저도 일을 못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의 졸업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그 판도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메로나가. 그래서 더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네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종식된다 한들
소비 경제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밖에 나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뭐 사 먹을 돈이 없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호주머니가 얇으신 분들 많아요. 미천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주문하고 시키고 뭐 사 먹고 해야 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알바 자리도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테이블에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게에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뭐 서빙하고 뭐 주문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쓰려면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음식 주문 이제 테이블에 와가지고 밥 먹고 뭐돈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돈이 없잖아요, 사실.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내한테 갑자기 돈이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거지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뭐 홀라 가가지고 뭐 사 먹고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근 1년 동안 이제 넘게 지속되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계적인 부담이나 어떤 지갑 씀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돈 많이 안 쓰잖아요. 술도 많이 안 먹잖아요. 밥도 잘 안 시켜 먹잖아요. 왜냐? 옛날 말 그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아마 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당분간 좀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좀 버티셔야 될 거죠. 사람들이 이미 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는 게 이제 익숙해졌고 마스크 쓴 것도 익숙해졌고 사람 많은 곳을 또 피한단 말이에요. 메로나 끝난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또 뒤섞이지 않아요. 뭔가 또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식했다 하더라도 또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만연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메로나에 대한 두려움. 설령 종식이 됐다 칩시다. 종식이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나올까?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뭐 변종 바이러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2의 제3의 또 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방심했다가. 음.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예전처럼 뭐 편하게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뭐 밥 사 먹고 그냥 앉아서 먹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정상화되는 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예전처럼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정상화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바로 정상화 딱 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못해도 한 1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종식이라는 언론의 발표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과 여론의 어떤 신뢰도는 그냥 바닥입니다. 지 안반 수준이죠. 안 믿죠 그냥. 여러분들 말 당장 내일 뭐 종식 나왔다 하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그냥 그거 철석같이 믿으실 거예요? 끝났다 하고 그냥 만세 질러실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못 믿겠어요. 괜히 그냥 사람들 어떤 그런 기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그런 좀 모습이 보였잖아요.
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원성을 사는 어떤 그런 언론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미운털 많이 박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종식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철석같이 믿겠어요? 만약 종식됐는데 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말 그대로 종식이라는 건 완전히 없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는데 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또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령 뭐 나중에 한참 지나서 뭐 종식이라는 얘기 나와도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 바본 줄 아나. 한 번, 두 번 속지 세 번은 속을 것 같냐? 이제 그만해라. 장난질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야,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이건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식되더라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견뎌내야 된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종식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지금의 어떤 고용한파 어떤 그런 불경기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으로만 붙잡지 말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약소하게 늘어날 거예요. 약소하게. 약소하게 늘어날 거예요. 약소하게. 확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일자리가 늘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를 떠나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든 게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과학이.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와중에도 과학자들은 저기 연구실에서 박혀가 계속 어떤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나 이 발명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4차 산업 아닙니까? 4차 산업.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이 뭐냐? 무인이에요. 무인. 무인. 사람 없이 하는 거. 어. 사람이 없던 뭐 움직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원격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OK 구글 같은 거 있죠. 뭐 목소리로 하는 거. 음악 틀어주고 하는 거. 그것도 4차 산업이에요. 지문 등록하는 것도 스마트폰 할 때 지문 인식하는 것도 4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이미 4차 산업을 간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 기업들은 아마 이 시기 때 아마 4차 산업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이 시기 때. 아싸리 이렇게 된 마당에 기계화를 시켜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신을 그만큼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긍정회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 시기를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랄 겁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메로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우리한테 어려움이 산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